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 사회가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장수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즉 만수무강에 대한 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는 등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수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일상의 습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개인이 건강한 장수를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조사했을 때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조기 사망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드러났습니다. 결코 단순히 장수하는 이들은 자신의 복대 운명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체질과 생활 리듬에 적합한 건강관리법을 찾고 그 방법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임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구순의 노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탁 트인 공원에서 꾸준히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경쾌한 체조로 몸을 단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 습관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나 연령의 증가가 반드시 활동 제한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개인에 맞춘 건강유지법은 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수를 돕는 독특한 7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첫 번째,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1차적인 특징은 세월이 흘러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꾸준히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식사를 마친 후 긴 시간 동안 좌석에 머무르거나 더 나아가 바로 침대에 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이들은 반대로 식사 후 일어나서 바로 그릇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시작하는 등 활발히 몸을 움직입니다. 체육관에서의 전문적인 운동이 없어도 가정 내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활동량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 또한 상당한 신체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1시간보다 평상시에 집안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특정 연구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장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말년의 집안 활동은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입증한 주요한 건강 유지 요소로 장수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라. 행동치료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이 방법론은 잘 알려진 인지 치료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행동을 통해 정신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예컨대 고령화된 이들에게 적용될 때 일상의 단순한 변화가 심리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우울할 때 일부러라도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 멋진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기분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믿지만 때때로 이는 역전될 수 있으며 자기 관리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멋을 내지 않고 방치된 외모를 가진 고령자는 정서적 고갈을 더 깊이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또한 몇몇 요양시설에서도 방문하는 미용 전문가를 통해 제공되는 머리 손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인지 능력 유지에 있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공들여 자신을 가꾸는 노인의 밝은 모습에서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기를 먹어라. 흔히 고령의 사람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권장하면 많은 이들이 즉각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승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필수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 인간의 세포막 제작에 필요한 지방질의 한 종류이며 호르몬 생산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더욱이 두뇌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자극을 뉴런 사이에서 전달하여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은 세로토닌의 움직임을 돕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개인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만약 우울증에 걸려도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성호르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때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면역계의 구성 요소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과다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 경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너무 낮은 수치도 혈관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인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인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출혈성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슨 일이든 일을 해라.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생활 패턴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일상에 통합합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작은 정원을 돌보는 일, 가정에서의 소소한 수리 작업 등을 통해 신체를 꾸준히 움직이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를 위한 다른 요소로는 적정량의 음식 섭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지속적인 신체 활동, 즉 활동적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활동적 생활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독일의 한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오랜 기간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 가족과의 이별, 직업 상실 등 인생의 큰 전환점이 개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직업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이나 사랑하는 이의 상실보다 직장 상실이 개인의 불행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작업과 활동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행된 조사 또한 같은 결론을 지지하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장수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정해진 은퇴 연령이 삶의 활동을 종결하는 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때로는 연령을 잊고서라도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적인 일상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호르몬 감소를 주의하라. 중년 이후의 성인들은 성호르몬의 감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호르몬의 감소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야기하며 이는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나 실제로 남성 또한 남성 갱년기로 불리는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최근 이를 LOH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증, 울분, 발한, 심계항진, 배뇨 후 불충분감, 어깨 통증 및 관절통 등이 포함됩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이들 중 다수가 갱년기 관련 다른 질환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증상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남녀 모두 대체요법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성호르몬 대체요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는 남성분이라면 망설임 없이 병원의 남성 건강 클리닉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남성 호르몬 치료를 경험해 보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체력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공유드립니다. 6번째,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적당한 식습관 유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식탁 위에 눈길을 끄는 음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소비하곤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풍요롭지 않았던 시절에 먹을 것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미리 먹어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자제력의 부족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도 입안에서의 순간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급 호텔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이 드는 순간의 편안함도 잠든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식사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유형의 음식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식 동물 중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종이 있습니다. 코끼리와 하마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하게 음식을 조절할 때 우리 몸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교훈을 통해 과식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부와 성공뿐 아니라 가난과 역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체를 과로시키지 않는 적정량의 섭취입니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활동 수준에 맞춘 적절한 식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체격이 크거나 에너지 수준에 따라 개인의 적정 식사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일생 동안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음식에서 시작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음식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제해야 할 것도 결국 음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호감 가는 인상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식습관을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 면에서 결핍을 겪게 되고 세월이 흘러도 행복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7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기르기.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운동,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리 체계적인 운동을 펼치고 음식을 고르게 섭취한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부정적이라면 그 효용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장수를 향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피흡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낙관적인 태도는 심혈관 질환의 낮은 위험률과 연관되어 있으며 낙관성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5%에서 15% 더 높은 생존율을 보입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욱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생활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특정한 만성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낮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결론에 변함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장수를 목표로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어 박사는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운동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연은 일상의 작은 실천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상위 요소는 바로 지속적인 좋은 습관의 개발에 있습니다. 흔히 소홀히 여기는 하찮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강건한 건강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이는 막상 보잘것없다고 치부했던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건강인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장기적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키우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지향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